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직장인일수록 전업 투자자보다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서 일단 직장인과 전업 투자자의 차이, 그리고서 이에서 말하는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준비에는 시장에 어떤 테마가 있고 대장주가 무엇이고 2등주, 3등주까지 모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서 그 재료의 크기, 테마의 크기, 시장에 어떤 테마들이 있는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황상 이슈들은 무엇이 있나, 또 그 이슈에 대한 테마 종목들 조사, 그리고 뭔가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차트상 어디까지 눌리면은 살지, 혹은 어디서 매도를 할지, 어떤 종목은 분할 매수 계획을 어디서 살지, 다음날 시나리오 등등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이유에서 준비에 저는 이런 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면은 주식을 전업투자자와 비전업자, 주식을 하루 종일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상태죠. 전업투자자 분들은 반대로 갔다가 시장을 볼 수는 있지만 계속 주식만 볼 수는 없는 상태. 근데 돈은 벌고 싶어요. 이게 비전업, 직장인들, 뭐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혹은 자영업 등등. 내가 돈은 벌고 싶어서 계속 매매를 하는데 시장을 볼 수는 있어요, 중간중간. 근데 계속 보지는 못하는 상태. 이게 비전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주식 매매에 가장 영향이 큰 게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전업 투자자 장점이 여러 개 있죠. HTS, MTS. 전업 투자자분들은 HTS를 쓰고 직장인분들은 MTS를 위주로 써요. 어쩔 수 없죠. 회사에서 프로그램으로 차단을 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게. 그러면 HTS는 MTS 대비해서 훨씬 더 기능도 좋고 좀 더 세밀하고 그리고 직관성까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서부터 퀄리티가 HTS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인터넷 뉴스, TV 뉴스, 속보 등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죠. 전업. TV를 틀어놓던지 혹은 HTS의 뉴스에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면서 뭐가 좋은 뉴스가 올라오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조회를 누르면서 이거 뭔가 좋은 뉴스가 있는데 쌍용차 매각을 추진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리고 이제 HTS에서는 방금 말한 것처럼 뉴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저는 이 차이점이 결국은 실시간 대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업과 비전업의 가장 큰 차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냐 없냐. 뉴스 등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 그럼 뉴스를 보고 좋은 재료면은 시장가로 바로 그 종목을 산다던가, 혹은 장중에 북한발 악재가 나왔다, 속보로. 악재가 좀 커 보여, 무력 도발이야. 그러면은 손절을 친다던가, 혹은 방산주에 바로 매수를 따라 붙는다던가.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서 악재가 나왔다. 재료가 상장 폐지를 할 정도로 뭔가 위협적인 크기라고 보이면은 아직 장중에 뉴스가 안 퍼져서 7% 하락 중이에요. 그럼 냅다 판다던가 손절을 치는 거죠. 반대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서 호재가 나왔는데 너무 좋아 보여. 그러면은 불타기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을 얼마나 정밀하게 할 수 있나, 혹은 이용할 수 있나의 차이가 전업과 비전업의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개인 지표들도 있겠죠. HTS 상에 뭐 이제 개인 지표들을 쓰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지표들 보는 거 MTS에서 제공을 안 하는 케이스도 많죠. 수식으로 만든 지표는. 제 관심 종목 브리핑을 보시면은 어떤 날은 관심 테마가 몇 개 없어요. 근데 어떤 날은 너무 많아요. 테마가. 막 테마가 10개 이상 관심 테마로 세팅을 했을 때, 혹은 집중해서 볼 테마가 뭐 4개, 5개 이하일 때, 날마다 꽤나 편차가 좀 있는 편이죠. 날마다라기보다는 좀 주기적으로 사이클 돌 때마다. 요즘에는 또 테마가 많아졌어요. 다시 최근 얼마 전만 해도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 무엇이 있더라? 치료제, 방산, 바이오. 개인적으로는 좀 얼마 전만 해도 최근에는 좀 크게 볼 수 있던 시장에서 주도 테마라고 해야 되나? 큰 테마들이 한 요 정도 3개였다면은 최근에 2차 전지, 수소, 무역 전쟁, 단일 테마, SK 바이오팜 상장, 두산 메가 등등 확 늘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제 기준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 흐름에 따라 좀 다른데, 시장이란 게 사이클이 돌다 보니까 어떤 시기에는 수없이 많은 테마, 어떤 시기에는 몇 안 되는 테마만 봐도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장중에 강한 뉴스가 생성돼서 새로운 테마가 형성될 때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직장인 입장에선 장중에 새로운 테마 형성은, 직장인 입장에서 새로운 테마 형성은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뉴스, 해당 테마 관련주들 재료 크기 판단 하기 힘들죠. 사실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하기에는 직장인은 분명히 어쩔 수 없어요. 환경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 테마, 어떤 새로운 강한 뉴스가 나와서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됐는데 그 관련주들이 뭔지, 이거 재료가 얼마나 큰 건지, 혹은 뒤에 또 후속적으로 더 좋은 뉴스가 있나, 직장인 입장에서는 이게 힘듭니다. 플러스 이제 그 테마가 강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녀석들이 그 테마의 관련주들인지 막 조사하다 보면은, 알아보다 보면은 강한 테마에는 이미 상한가를 가 있어요. 대장 종목이. 그래서 이런 장중에 새로운 테마가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개인적으로는 노력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잘 생각을 해보면은 무조건 날마다 새로운 테마가 등장해서 하루하루 주도, 현실적으로 아니죠. 날마다 새로운 테마가 등장해서 하루하루 주도한다? 이거는 당연히 아니에요. 월화수목금 새로운 테마가 월요일에는 뭐가 나오고, 화요일에는 또 뭐가 나오고, 수요일엔 뭐가 나오고, 이러진 않아요. 시장을 보시면은 주도 테마는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주도 테마는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자, 주도 테마는 그리 쉽게 나오지 않는다. 주도 테마는 말 그대로 하루 반짝이고 끝나는 경우보단 2차, 3차 파동, 짧게는 몇 일, 길게는 몇 달을 우려먹는 테마입니다. 주도 테마는 말 그대로 한 번 반짝이고 끝나는 경우보다는 좀 길게 우려먹는 케이스가 많죠. 그냥 간단하게 가장 컸던 거, 최근에 코로나 시리즈 2월, 3월부터 지금 거의 한 분기를 넘게, 1분기를 넘게 시장을 잡아먹고 있죠. 처음에는 코로나 테마가 마스크, 진단키트,
알코올, 소독제, 그 다음에 비대면 언택트 시리즈, 재택근무, 비대면 의료, 그러다가 치료제로 넘어왔죠. 지금 흐름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코로나 안에서 순환이 돈 겁니다. 크게는 코로나라는 주도 테마가 등장하고 그 안에 세부적인 순환매가 이렇게 돌았어요. 제 기억으로. 마스크가 처음에 오르고, 그 다음에 진단키트, 그 다음에 소독제, 뭐 이런 애들이 같이 오르다가 얘네가 좀 진정될 때쯤 비대면 시리즈, 재택근무, 알서포트, 그리고 뭐 비대면 의료, 그 다음에 뭐 이제 집에서 시켜먹는 간편식, 그리고서 좀 더 갔다가 이제 최근에는 치료제들이 막 미친듯이 너도 나도 막 상승을 하고 있죠. 치료제, 백신. 치료제에서도 개별적으로 뭐 레보비르, 렘데시비르, 피라맥스, 클로로킨, 니클로사마이드 등등 끝도 없이 나파모스타트.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또 우 시리즈, 우 붙은 애들 및 시황이 하도 불안하니까 방산 테마, 그리고 금요일날 단일 테마 2차 파동 나오는 중이죠. 이런 녀석들이 날마다 새롭게 나왔나요? 아니죠. 어느 정도 강한 재료로 갖다가 상승을 하면 조정을 주다가 2차, 3차 파동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개념으로 일정 조정을 주고 오릅니다. 뭐부터 볼까? 웰크롬 마스크 테마죠? 얘가 주도 테마 상승했다가 조정을 줬다가 다시 상승하고 조정을 줬다가 다시 상승하고 조정을 줬다가 다시 상승하고, 얘가 뭐 월화수목금 계속 막 한 달 내내 상승을 하던 게 아니죠. 보면은 이런 조정 구간이 있어요. 2주, 뭐 1주, 여기도 뭐 1, 2주 조정 주고 상승하고 조정 주고 상승하고 조정 주고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뭐 2차 파동, 3차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좀 나온 애들이긴 한데 한 번에 상승 주고 끝낸 테마가 아닙니다. 시즌 처음에 여기서 뭐 여기까지 1차 파동이라고 보죠. 조정을 거의 근 한 달 주다가 2차처럼 저점 대비 거의 70% 주고 다시 또 조정 중입니다. 뭐 나중에 반등이 나올지는 몰라요. 반일 테마 모나미 처음에 5월 말까지 시한을 줬는데 일본 측에서 발악을 안 하니까, 얘네가 뭐 특별히 숙이고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1차 시세 크게 줬다가 조정을 거의 근 2주 정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다 줬죠. 2주 정도 잠잠하다가 다시 WTO에다가 패널 신청하고 일본 측에서 무덤덤한 반응 나오니까 시세를 바로 상한가 줬어요. 이거 월요일도 갭이 뜨겠죠. 몇 프로 뜰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강한 재료로 상승을 하면은 조정을 주다가 2차, 3차 파동이 나옵니다. 주도 테마는. 주도 테마라고 해서 막 반년 내내 상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승을 하다가 이 기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길죠. 2주라는 게 지옥 같죠. 지나고 보면은 다시 그 위로 올라갈 때 많아요. 이런 애들 신풍제약 처음에 상승이 요 구간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시세 주고 조정 주고 시세 주고 조정 주고 뭐 이러다가, 자, 좀 그림을 확대를 할게요. 여기까지 넘어와요. 와, 2차 파동 3차 파동이다. 뭐 이거 파동은 구분이 다르니까 뭐 제가 좀 정밀하게 뭐 설명은 못 드리는데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이거. 여튼 제 눈에는 뭐 밑에서 이렇게 놀다가 아까 전에 이 구간만 봤을 때도 시세가 엄청 났던 것 같죠? 막 툭 하면은 50% 주고 50% 주고 30% 주고 조정도 막 30%씩 주고
3번이나 왔다 갔다 한 놈인데 지나고 나니까 그거보다 더 큰 시세를 줬어요. 뭐야 이거 밑에서 놀았네. 지나고 나니까 차트가 쪼그라드니까. 돌파하고 지지하고 3차 파동까지. 와 이거 징그럽게 높다. 이제는 조정 줘야지. 이제 하락을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여기까지 놀더니 이렇게 위에서 막 놀더니 피라맥스 인상 뭐 이상 뭐 얘기 나와서 또 갭 주고, 아 이제는 시세 끝났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거기를 또 돌파를 해요. 이게 기간을 보세요. 2월, 3월, 4월, 5월, 6월 저점에서 잘 잡고 계셨다는 가정하에는 지금 뭐 시세 400%, 한 달에 100%씩 증가했어요. 뭐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들고 있을 확률은 좀 적긴 합니다. 그냥 비율을 위해서. 근데 이게 주도 테마라는 게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 당시에는 와 이거 50%씩 왔다 갔다 했네, 시세 끝내주게 줬다, 이제는 끝나겠지 하는데 한 번 지나고 나니까 2차 파동이 또 나오고 2차 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아까 전에 밑에서 봤을 땐 여기가 50%씩 움직이니까 와 엄청나다 생각을 했는데 좀 지나니까 그거를 돌파해서 시세를 더 줘요. 와 미쳤다. 근데 또 지나니까 그 위에 파동이 또 나와요. 와 이거는 이제는 끔찍하다. 근데 그걸 지나니까 그 위로 또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왔다가 지금 시장이 주도 테마라는, 아니 지금 시장이라기보다 주도 테마들은 뭐 위로 고점을 돌파할지 그건 모르지만 한 번에 안 죽고 지속적인 파동, 상승 파동이 더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순환매 개념 같은 경우에도 있죠. 자, 좀 설명을 더 길게 자세하게 하면은 시장에 A, B, C라는 테마가 강하게 등장. A는 월요일, B는 수요일, C는 금요일. 한 주에 3개 강한 테마가 등장을 했다고 쳐봐요. 자, 뭐 월요일날 테마 얘가 등장했으면 얘가 주도 테마였겠죠. 그러면은 수요일, 금요일 얘네들이 등장을 하면서 A라는 테마는 가격 기간 조정에 들어가요. 왜? B랑 C라는 새로운 테마가 등장하면서 얘네가 돈을 끌어가면은 A라는 테마는 당연히 저기에 밀려서 가격 조정도 들어가고 기간 조정도 들어가죠. 그런데 그 다음 주 A라는 테마는 약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A라는 테마가 다시 상승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A라는 테마가 상승을 할 때는 당연히 B랑 C 다른 테마는 또 조정을 받겠죠. 확률적으로 A라는 테마에 돈이 쏠리니까. 그래가지고 A가 또 상승을 했다. 그럼 상승을 했으면 얘가 또 조정이 들어오면은 그 A라는 테마에 몰렸던 돈이 또 B랑 C에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또 B랑 C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A가 올랐다가 조정을 받는 중에는 B라는 테마가 오르고, B가 조정을 받을 때는 A가 또 오르고, 또 A가 오르다가 조정 받을 때는 B랑 C가 또 오르고, 이런 식으로 갖다 크로스하면서, 물론 한 테마가 아마 한 시장에서 한 두세 테마가 동시에 갈 때도 많긴 해요. 근데 정상적으로 주도 테마가 클 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기본 상식입니다. 원래 방산주랑 금요일날 방산주랑 대북주 움직임이 이랬죠. 대북주가 오르니까 방산주가 죽었어요. 반대로 갖다 방산주가 죽으니까 대북주가 오른 거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여하튼 이런 식으로 갖다가 시장은 몇 가지 주도 테마가 있고, 주도 테마들이 시속 게임을 해요. 하나가 오르면 하나는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주도 테마니까 시장을 잡고 있는 와중에 중간중간 주도 테마가 둘 다 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잔가지 테마, 옆에서 눈치 보고 있던 잔가지 테마들이 하루를 살짝 주도하는 식으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면은
우 시리즈, 치료제, 방산 테마가 가장 컸고,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얘네들이 가장 시장을 주도했고, 그 와중에 잔가지 테마로 바닐, SK 바이오팜 상장, 수소, 2차전지 등등. 여기가 주도 테마. 저는 이렇게 돌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얘네가 오를 때 다른 애들도 오르고 같이 했는데, 제 기준에는 주도 테마는 우 시리즈들과 치료제 애들, 그리고 방산 테마주, 이쪽이 주도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잔가지로 바닐 금요일날 좀 올랐는데, 금요일 잔가지라고 하기엔 금요일 상승은 좀 그렇죠. 주도 테마 수준이었어요. 바닐은. 그래도 SK 바이오팜 상장, 그다음에 수소, 2차전지, 두산 매각 등등이 제 기준에는 살짝 잔가지 테마였습니다. 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대부분이 이제 데이 트레이딩, 단타 위주로 많이 하시죠. 물론 음봉 눌림 매매를 하시는 전업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전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데이 트레이딩입니다. 단타. 그날 빠르게 주도 테마 포착해가지고 전업 그날 빠르게 주도 테마 포착해서 돈 몰리는 곳에서 수익을 낸다. 이게 회전율도 좋고 수익률도 높죠. 그날 크게 튀는 주도 테마에서 노니까, 플러스 그날 매매를 끝내기 때문에 장마감하고 악재 리스크, 장중에 나오는 리스크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 제 생각에는 전업 투자자 장점, 이게 제일 좋다고 봐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전업 투자자 분들이 제일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 엄청 큰 메리트죠. 그날 돈 몰리는 장중 나오는 리스크, 악재, 장중 나오는 호재 등에 대해서 직장인들보다 훨씬 빠르게 매수할 수 있고, 손절도 가능하고 대응할 수도 있고, 그런 포지션이에요. 전업 투자자 포지션이. 반대로 직장인은 어떻죠? 직장인 실시간 대응 X, 어떤 테마에 돈이 몰리는지, 어떤 뉴스가 있는지, 어떤 호재, 어떤 악재가 있는지 이미 종목을 보면 저 멀리 상한가 혹은 들고 있는 종목 악재가 떴는데 30분 후에 봤어. 이미 하한가에 잔량이 너무 많아. 매도 잔량 잔뜩. 내가 들고 있던 종목에서 오버슈팅이 나왔어. 20% 갔는데 지금 나는 늦게 봤더니 3%까지 내려와 있어. 열치는 상황 진짜 많죠?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전업이었으면 대응했을 텐데, 이거 봤으면은 샀을 텐데, 못 봤는데 올라갔다 내려왔네. 진짜 열받는 상황 진짜 많죠? 직장인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직장을 때려치던가 아니면 그 상황을 감수하던가 둘 중 하나죠. 그래서 저는 직장인이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업이신 분들 온갖 악재나 호재, 돈 몰리는 테마 등에 최소한 직장인들보다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매수할 수 있고, 매도할 수 있어요. 근데 직장인은 다 지나고 나서 보거나 정보 수집도 실시간으로 느려요. 다 두들겨 맞고 나서 늦게서야 이런 악재가 있었구나, 혹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나서 이런 호재 엄청 좋았네, 이런 호재가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전업보다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차피
시장이 날마다 새로운 재료, 새로운 테마로 막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테마가 나오는 게 아니다. 대부분 시장은 주도 테마가 나오고 몇 가지 그 녀석들이 중심 테마 애들이 최소 1, 2주 정도 순환매. 대부분 시장은 몇 가지 주도 테마가 좀 공존을 하고 그 테마 애들이 1, 2주, 길게는 뭐 한 달 순환매를 하는 개념이에요. 누가 오르면 다른 애들이 조정받고 누가 오르면 다른 애들이 조정받고 그런 가정하에 이런 중요한 테마 애들 위주로 차트를 추적하고 이게 이슈가 되면 시장서 한 15% 정도 상승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준비를 해두고 그런 테마 종목들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요. 혹은 장중에 뭔가 새로운 뉴스가 나왔어. 관련한 테마에서 따라잡던가 혹은 주도 테마니까 순환매로 갔다가 올라올 확률 차트에서 의미 있는 지지 등에서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 그 테마가 다시 시장을 주도하는 날이 올 것이고 시세를 주면 먹고 나온다던가 다음날 뭐가 갈지 모르니까 더 시장에 존재하는 테마, 재료, 차트 등에 대해 자세히 봐두고 이 자리 오면 매수해야겠다 혹은 매도해야겠다 시나리오를 다방면으로 짜두고 관련 종목들 예시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좋았겠다. 잠시만요. 치료제. 자, 이거 6월 7일날 제가 치료제 관련주 재료 및 일정 총정리 하면서 동화약품, 일양약품, 뭐 대용 등등등 쭉 있죠. 이뮨매드도 있어요. 6월 7일날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내용 이거 보이시나? 여기 이뮨매드, SV인베스트, 마크로젠 옆에다가 이뮨매드 7월 한국 이탈리아서 코로나19 임상 이상 시작할 거다. 6월 7일날 올린 영상이에요. 동화약품, 천식치료제 6월 임상 예정. 대웅제약 이런 식으로 갖다 뉴스 있고 일양약품도 조만간 임상 착수할 예정이다. 6월 7일. 자, 일양약품 6월 7일이 이날이네요. 주말에 나왔습니다. 주말에 올렸던 영상이네요. 다음날 시세 줬죠. 상한가 15%. 물론 제가 이놈이 바로 갈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자, 얘는 좀 높은 자리였으니까 매수를 못했다고 쳐. 6월 7일이면은 6월 8일이 이날이죠. 이 전날 제가 주말에 영상을 올렸다는 건데 그러면은 6월 8일 아침에 갭이 안 떴잖아요. 매수 시나리오를 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날 시가에 매수를 하고 여기 차트상 전 저점 깨면은 손절 혹은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 그 다음에 차트상 그 다음 자리 이런 자리까지 오면은 손절 치겠다. 1차 매수 시가로 하고 2차 매수 여기서 하고 3차 여기서 손절 6월 7일날 그 다음에 재료 7월날 임상이 있으니까 내가 좀 들고 가봐야겠다. 결과적이긴 하지만 시세를 44% 준 상태입니다. 영상이 6월 7일날 올렸죠. 이게 어제 시세를 줄지는 몰랐지만 7월까지 끌고 갔으면 이런 식으로 갖다 시세 주었을 확률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 매수 시나리오, 손절 시나리오 충분히 짤 수 있었죠. 여유가. 실시간으로 내가 장중에 보면서 짜는 게 아니라
미리 계획을 차트 일봉도 보면서 흐름이랑 봐두고 짤 수 있었던 점이에요. 혹은 치료제 애들, 부강약품 이런 애들. 이게 6월 9일날 바로 치료제 애들이 신고가 가면서 돈이 엄청 터졌죠. 그러면서 이때 치료제 애들 뭐 한 3, 4개가 막 돈이 부강, 신풍, 대웅, 일양 뭐 다 올랐어요. 와, 이거 주도 테마다 치료제 쪽. 쉽게 안 죽을 것 같으니까 1음봉 하락폭이 뭐 5% 이상으로 마감 시에 종가 기준으로 3음봉까지 모아가 봐야겠다. 왜? 시장 주도 테마에 돈도 많이 터져가지고 한 번에 안 죽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플러스 아니면 자신만의 차트 기준 등 과거 의미 있던 지지 저항 등 분할 매수 시나리오도 세울 수 있는 거고. 이날 상승을 했는데 분봉상 이런 자리, 조정을 줬던 자리, 상하가 간 날, 아니 상승을 했던 날, 이런 자리 조정 오면 사야겠다. 이렇게 뭐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반등이 나온 건데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그렇게 미리 짜둘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내가 직장인이지만 단타를 좋아한다. 일정을 찾아놓고 어느 날 어떤 테마의 재료를 발표하게 예정되어 있는데 그게 그날 시세를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미리 준비해두고 그날 이슈가 된다 싶으면 따라 타야겠다. 자리는 어디서 돌파 매매 혹은 뭐 어디까지 눌리면 사겠다. 시장에 존재하는 테마 재료 크기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이게 한 번 더 파동을 줄 수 있을지 다각도로 판단을 해보고 일정은 언제지? 혹은 차트 자리상 어느 정도 조정쯤에서부터 관심을 두면 좋을까? 미리 준비를 해두면 그런 준비를 미리 해둬도 전업분들한테 밀리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모나미 지나고 나서 보면은 여기 조정이 정고점 자리였네? 와, 이걸 못 봤단 말이야? 이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런 게 미리 준비를 해둔 분의 영역인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조정 오면은 한 번, 두 번 사야겠다. 왜? 재료는 어차피 8월 4일까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둬도 전업분들한테 밀리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준비를 해둬야 그나마 다른 직장인들보다 빠른 대응, 빠른 판단이 가능하단 겁니다. 다른 직장인들보다는 빠른 대응이랑 빠른 판단이 돼요. 내가 전업분들한테는 못 비비더라도. 그리고 그 준비에 드는 차이가 계좌에 차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한 겁니다. 조금 1부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끊고 2부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2부에서도 결국 비슷하게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예시도 몇 개 있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좀 애매하게 중간에 끊은 것 같지만 2부도 좀 같이 봐주세요. 영상이 좀 길어가지고 중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